안녕하세요. 오늘은 엥겔 지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영어로는 엥겔 지수를 만들어낸 독일의 통계학자 에른스트 엥겔의 이름을 딴 엥글에 지수 혹은 개수를 의미하는 coefficient를 합쳐서 Engel's coefficient라고 하는데요. 엥겔 지수란 총 가계 지출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해요. 1857년 엥겔의 저서인 작생국의 생활과 소비 상황, 그리고 벨기에 노동자 가족의 생활비에서 알 수 있듯이 엥겔은 일찍부터 개별 가정의 소비 지출 행태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개별 가정의 소비 행태를 연구하던 중에 그는 소득이 적은 가계일수록 생계비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고소득층의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특히 식료품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생활 필수품으로 소득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반드시 일정한 정도를 소비해야 하지만 어느 수준 이상 소비할 필요는 없다는 특징을 가진 재화죠. 우리가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하루에 먹던 3끼를 5끼에서 10끼로 늘리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도 반드시 일정한 금액의 식료품비는 우선적으로 지출해야 하므로 소득이 적은 가계일수록 식료품비의 비율이 높고 고소득층의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죠. 이 통계적 법칙을 엥겔의 법칙이라고 하고 총 가계 지출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엥겔 지수 혹은 동일한 표현인 엥겔 계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엥겔 지수를 구하는 공식은 식료품비 나누기 총 가계 지출액 그리고 그 값에 곱하기 100이라고 해요. 그럼 예시를 들어볼게요. A라는 사람의 가계의 소비 지출액이 150만 원이고 그 중에서 식료품비의 지출액이 50만 원이라면 50 나누기 150 그럼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 대략 33이 나오므로 이 A라는 사람의 엥겔 지수는 33%가 되겠죠. 엥겔은 5가지의 생활 수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엥겔 지수가 25% 이하면은 최상위층, 25에서 30%는 상위층, 그리고 30에서 50%는 중위층, 50에서 70%는 하위층, 그리고 엥겔 지수가 70%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극빈층으로 나누어서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엥겔 지수가 무엇인지 이젠 알겠는데 엥겔 지수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그리고 경제에 무슨 도움을 주는지 우리가 또 궁금하잖아요. 엥겔 지수 같은 이런 경제 지표는 국민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른 시점 혹은 다른 집단과의 객관적인 비교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과거 국가 경제 상황과의 비교 혹은 인근의 이웃나라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또한 파악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소득 상위 20%의 엥겔 지수와 소득 하위 20%의 엥겔 지수가 점점 벌어진다면 소득 계층 간의 양극화 현상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비교 또한 가능한데 엥겔 지수가 0.5 이상이라면 개발도상국 이전 단계의 국가이고 0.3에서 0.5 사이는 개발도상국 그리고 0.3 이하는 선진국으로 분류가 된다고 해요. 따라서 이런 수치상의 비교와 변화를 바탕으로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지 아니면 악화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특히 일본의 한 경제연구소는 70대 이상의 엥겔 지수는 점차 높아지고 30대 미만의 엥겔 지수는 점차 낮아지면서 세대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주목했었다고 해요. 이를 통해서 30대 이하는 임금 상승의 혜택을 보고 있는 반면에 70대 이상의 인구는
복지 혜택 감소 등으로 인해서 기초 생활 수준이 하락하고 있는 점을 알게 되었었고, 일본 복지 정책의 변화를 주는데 기초 근거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이 만들어낸 엥겔 지수를 알아보았는데요. 엥겔 지수란 이 경제 지표를 우리가 알게 된 만큼 자신 있게 이제 엥겔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바이바이!